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개입하고 소위 말해서 사인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2년 4개월 이상 이 민주당 진보 진영이 어떤 진실이 덮인 채 암흑기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무척 힘들었어요. 시초에 대장동이 있다고 생각했고 민주당이 그걸 좀 깨고 어떤 진실을 밝히고 뭔가 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랬는데 2년 4개월 동안 그러지를 못했어요. 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만 얘기했지 패배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또 민주당 자체적으로 보면 뭐 윤석열 정부와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싸운지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민주당의 사태를 보면서 그 침묵하는 게 왠지 좀 비굴하고 내가 민주당의 어떤 권력에 나도 홀모로 접힌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한테 홀모로 접혀서 우리가 지향했던 민주주의라든가 인권, 평화에 대한 가치마저도 잃어버리지 않나. 저는 민원이 가져온 게 법정 소송 자료였는데 이재명 시장과 다툼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민원 내용은 원주민들은 강제 매수를 당하고 나서 비싸게 땅을 산 거잖아요. 그 소송 자료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민원인들이 어떤 이 절박한 피해에 대한 호소들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눈 감을 수 없어서 이제 이 탐문을 하게 됐고 성남시 의회라든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소문들 또 인근 부동산업자들 또 마치 그 성남시 개발을 둘러싼 몇 분의 어떤 변호사들이 관계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 안에서는 그때 이제 경선에 돌입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고 특히 이제 뭐 저희는 약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 캠프 안에서 꾸릴 수는 없어서 제가 아는 지인들 좀 긁어 모았어요. 변호사, 회계사, 뭐 감정평가사 긁어 모아서 야 그거 한번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사 좀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장동이라는 게 오랜 역사가 깊은 땅인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5,503억을 환수했다고 하는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소송을 보니까 별 문제게 보이던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가 캐봐서 그런 어떤 부동산 폭등의 원인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그 지도자가 탄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캐본 거죠.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캘 수 없는 게 대장동 관련된 김만배 회사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요. 이게 단순하지 않다. 그런 이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자료에 접근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뭐 비밀 쓰는 회사 자료는 뭐 구할 수 없었고 공개된 자료하고 돈 몇만 원 주면 사는 금융 자료들 전체 좀 사기도 하고 모집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뭐 금방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거기 이한성이나 뭐 그 성균관대 법조인 카르텔도 좀 보이고 또 뭔가 좀 횡령했다는 그 회계사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좀 대장동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재명이 치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동시에 어떤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대장동을 이용했구나 이런 판단하게 된 거죠. 뭐 이 경선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낙연 캠프하고 이재명 캠프의 물리적 차이라 할까요?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더라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구독자 유튜브 수가 한 300만, 이낙연을 지지하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 그러니까 거의 30대 1에 이게 이 기울어진 운동량이 있었고 뭐 하나 저희가 네거티브라고 뭐 생각해서 아니라 이재명의 검증을 요구한다 그러면 네거티브로 둔갑하는. 그래서 뭐 수없이 네거티브 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네거티브를 이낙연이 한다는 그런 프레임이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꽉 깔려 있고 아까 대부분 진보적 유튜브들이 이재명을 다 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 캠프에서 공론화하게 해서 이렇게 후보한테 준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현역 의원들 설득해야 되고 공보단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한테 제대로 전달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측근이긴 하지만 당시에 경선 캠프는 일정한 정도 이게 제가 총괄 상황실장 역할을 했지만 위에 거의 이제 현역 의원들 보고하게 되는 과정도 있고 근데 현역 의원들께서도 대부분 약간의 이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대부분 이게 주저주저했어요. 그 보고하고 이제 그 또 하나는 그 대장동에 저희가 확신은 있다 하더라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김만비를 추적하는 데도 특정은 했지만 더 추적을 못하고 말고 그걸 우리 이낙연 총리 이낙연 후보는 제가 모셔보면 뭐 저기 완벽하지 않는 정보 이런 뭐 완전히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은 정보는 신뢰를 잘 안 해요. 정치는 뭐 총석 없는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한테 거짓말을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더러 그 진실을 덮어라 할 수 없는 그런 거여서 저는 뭐 그런 정도는 뭐 네거티브가 아니라 당연히 후보로서는 검증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거여서요. 캠프를 나눠서 얘기한 건 아니고 민주당 후보라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었던 거죠. 어떤 계산을 해버리면 양심, 신념 이런 것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민주당이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걸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대장동에도 불구하고 0.7% 진 원인이 뭘까? 저는 뭐 이낙연 대표의 헌신이라고 해요. 이낙연 대표가 어떤 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대통령 후보였는데 표로 하면은 투표율까지 계산하면 300만 표 되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0.7% 졌을까? 대장동의 패배를 넘지 못한 거지만 저는 이낙연의 헌신으로 0.7% 정도 패배로 근접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장동에 의해서 패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이 반성하지 못하는 것은 뼈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성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뭐냐면 민주당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다. 이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정치인은 도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도덕과 양심을 잃어버린 정치 집단이 왜 정치를 해야 될까? 근본적 물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뼈가 아프다 생각해요. 지금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뭐 배반자라든가 또 민주당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책임을 추궁할 때 정말 사실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정말로 대장동 우리 민주당에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횡행하는 가짜 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 탄압에 이어서 300회 이상 압수수색하고 그래도 이재명 증거 하나도 없다. 대장동 관련된 증거가 없다. 또 일부 민주당의 어떤 지도자들은 아직 기소도 안 됐다고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자치단체장 한 분은 그냥 자기 공익을 위해서 농민의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주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기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대장동은 어쨌든 대국민 사극이기도 하고 땅 장사를 통해서 1조 원 가까이 돈을 몰아준 대단히 어떤 시대의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나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배반자로 이렇게 지탄받는 건 두렵지 않지만 민주당 역사가 2년 반 동안 완전히 사라져본 거 아니냐. 소위 민주당 역사와 국민을 배반한 거 아니냐. 마치 서울에 보면 이 소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모든 걸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것처럼 둘러매고 검찰 탄압이라 그러는데 이를테면 그 이재명 수사하는 검찰은 불의하고 윤석열 그 장모를 구속한 검찰은 뭐 정의롭다는 이중적인 구조를 의식 구조를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데 인지 부조화죠 그게야말로 그 민주당의 집단광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지 부조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이제 확인할 수 있던 것은 기소장에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결재 서류잖아요. 이제 그런 거지만 이제 저희가 결재 서류를 보지는 못했죠. 그러지만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개입하고 소위 말해서 사인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알다시피 그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김병량 시장 때부터 관심이 많은 사람. 유동규 만난 것도 부동산 문제로 만났잖아요.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그걸 몰랐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희대의 또 사건이 될 텐데 모른다는 게 그분이 이제 전매 특허니까 지금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몸통이라고 생각하죠. 몸통이라고 예, 생각하죠. 예.